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명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죠.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깔끔하게 정리된 뉴스를 산뜻하게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동안 전화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늘까지입니다.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YTN 라디오에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응원 문자도 좋고요. 청취 네. 인증샷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추첨 네. 통해서 당첨자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샵 0945로 보내주시는 거죠. 응원 네.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직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야가 오늘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 민생경제안정 특위 가동,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국회 일정에 우선 합의를 했습니다. 오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민생경제 특위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민생경제특위를 먼저 구성하기로 한 이유까지 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입니다. 정식 명칭. 네.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국회 손 놓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데 이런 민생 입법에 국회가 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초에 민생특위를 하자고 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제안했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그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민생특위 먼저 이렇게 가동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건데 이제 상임위와는 별도로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서 다룰 현안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문제, 또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그 이유가 됐었죠. 안전운임제 문제. 또 대중교통비 환급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진짜 민생 현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활동 기한은 10월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고 법률안 심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임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보면 되고요. 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야의 원구성 협상 제헌절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다 했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21일까지죠. 이때 원구성 협상 시한을 21일로 늦췄어요. 네, 그날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원구성 협상 불발의 가장 큰 원인이자 쟁점이 과방위 위원장 배분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행안위, 가방위 모두 맡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라는 입장인데요. 원구성 협상 어떻게 잘 이루어질까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 이거 국민의힘이 가져갔든 민주당이 가져갔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웬 밥그릇 싸움을 이렇게 오래 하나? 참 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당연한 그런 마음이고요. 하여튼 여야가 21일까지는 마무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기한은 지키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그 어찌됐든 20일에는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는 열린다는 거죠. 21일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되고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원구성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은 예. 상임위원장을 뽑지는 않았지만은 문은 열어놓고 출발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 이 기간에 원구성 협상,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된다 그래도 바로 상임위원장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각 당이 누구를 뽑을지 이렇게 선정하는 절차가 또 있으니까 적어도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서 본격적으로 네. 후반기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일까지는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사적 채용 논란,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의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가 있는데요. 이 우모 씨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모 씨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 아까 우모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 위원인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권 대행이 쏟아낸 발언들이 논란을 좀 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권 대행이 내가 추천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장재범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러더라. 내가 막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하더니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 우모 씨가 대선에 공헌한 바가 있고 오래 지켜보기로는 역량이 충분해서 추천을 했다는 건데 이 발언이 오히려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스인 해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대통령실 이제 과거 청와대였죠. 여기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크게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네. 어공, 그리고 또 별정직 공무원, 그 일반직 공무원 늘공이죠. 늘공. 네, 별정직 공무원은 이제 어공, 네. 이렇게 섞여서 근무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별정직 공무원, 어공이 문제인데 주로 어공들은 대통령 출신 정당이나 캠프 출신 인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초기에는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연으로 들어오게 마련이고요. 그것 자체는 나쁘게 볼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의 참모고 비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는 대선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거나 또 아니면 뒤늦게라도 인수위에 합류된 사람들이 발탁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네. 탓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히 그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 것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문재인 정부 예를 들어 보면은 청와대 1급 비서관 한때 이제 비서진이 63명이었던 때가 있는데 여기 1급 중에서는 이제 일반직 공무원 빼고 어공 중에서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63명 중에서 22명, 3분의 1이 넘은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인물인 우모 씨, 그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고 하죠. 네. 구급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말단입니다. 맞죠. 예. 서기부입니다. 이 구급 공무원 인사를 가지고 여야가 논란이 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국정조사까지 하라고 운운하는 것, 이거 적절한가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우 씨를 추천한 권성동 직무대행의 대응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 씨의 부친이 그 권성동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 선관위원이라는 점에서 이거 사적 채용이다,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여기에 권성동 대행의 발언이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7급을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또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받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샀냐? 아무리 봐도 정치인답지 않은 발언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인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또 장재원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요.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첨부된 자료들을 누구의 추천인지 알 수 없도록 해서 인사팀에 넘겼고 인사팀에서 대상자의 세평과 능력, 선거 공헌도와 이력 등을 고려해서 직급을 부여하고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대행의 발언을 좀 지적을 했죠. 권성동 대행께 부탁드린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면서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근 두 사람 간에 불화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먹었고 그랬는데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라고 했는데 형제들끼리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마찰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권성동 대행의 발언이 좀 잘못된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재원 의원 경우에는 당시 인수위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후보 당선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일하는 직원들을 발탁하는 데 관여했고 어떻게 보면은 최종 실무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삼은 것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대통령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 대행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거고요. 결국 장재원 의원의 지적을 나름대로 권성동 대행이 쿨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권성동 대행이 발끈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말로는 브라더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심각하게 권력 투쟁하고 있구나. 한 지붕 딴 살림을 차리고 있구나라고 생각들을 다들 했을 거예요. 네. 하긴 이렇게 권성동 대행이 한 발 물러나면서 갈등의 불씨는 일단 잠재웠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까? 그것은 지켜봐야겠네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약식 회견 역시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인사 논란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별다른 입장이 없었어요? 네, 오늘 이제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관한 질문을 도어 스태핑에서 하니까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이 채용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재차 물으니까 등을 돌려서 자리를 떴는데요. 오늘 도어 스태핑이 취임 후에 가장 짧은 시간 34초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인사 문제로 지적이 되면서 윤 대통령이 메시지 관리를 이제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도어 스태핑 어떻게 보셨는지 좀 뉴스인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관리 대통령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 안 된 또 즉흥적인 발언으로 여겨지는 게 많았다. 이게 문제였고 네. 관리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오늘 그 질의응답 보면은 질문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질문 그리고 사적 채용에 대한 문제 질문 딱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도어 스태핑에 대한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탈북어민 북송 질문에 대통령은 아주 원칙론 외에는 따로 드린 말이 없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문재인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정면 충돌하는 문제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그 확전도 불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해석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거거든요. 해석은 물론 언론이고 듣는 사람의 몫이지만은 네. 대통령은 원칙론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 또 하나는 사적 채용 논란에는 답을 하지 않았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계속 언급해왔던 입장이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서 승리에 공헌한 사람들을 능력과 역량에 맞춰서 공정하게 채용됐다. 이것은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윤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아예 무시했다라는 거는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든 그건 기자의 권리지만은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언급할 필요가 없다. 네. 속으로는 불쾌할지 몰라도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방향이 보여지는 네.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근할 때 약식 회견, 도스태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쓸만한 기사거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뭐 다들 뭐 예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이 그만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면서 민생 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당내 불출마 요구가 많았고 이걸 의식한 듯이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고 문제 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곧바로 서른 의원이? 이재명의 네. 선주 그 선봉에 서 있는 서른 의원이 또 네. 출마를 선언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의원과 서른 의원 각을 세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비슷하게 서른 출마를 의원이 했는데 원래 예고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 예. 출마하면 나도 한다. 1시간 만에 입장 발표를 그렇습니다. 했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뭐 워낙 다들 아시니까 설명을 좀 제가 줄이고 서른 의원은 원래 김대중 DJ 비서 출신입니다. 비서 출신이고 이낙연 캠프의 좌장 역할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 뚜렷한 네.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죠. 출마 선언을 두 사람 거를 제가 오늘 유심히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해서 그런지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요약하면은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은 그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을 쭉 설명을 아주 길게 했는데 반면 서른 의원의 출마 선언문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당이 쪼개진다. 그것이 네. 요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임 문제들을 둘 다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 경우는 자신이 선거 패배에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책임은 문제 회피가 아니다. 책임은 문제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책임지는 행동이다. 그래서 출마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서른 의원은 자신은 키워준 곳이 민주당이다. 그 민주당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 또 그렇지만은 정작 책임져야 될 이재명 의원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 등록 잠시 뒤 6시까지입니다. 네. 아직 몇 명까지 10분 남았네.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여러 명 중에서 3명으로 예비 경선을 통해서 네. 추려질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가 결국 좌절된 거죠. 접수가 안 됐으니까. 네, 서류 제출 자체가 거부가 된 건데요. 네. 접수처에서 피선거권 자격 미비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전 위원장은 그냥 서류를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고 SNS에도 비겁하다, 문전박대다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후보 접수 거부 어떻게 보셨어요? 참 민주당이 왜 그런 편협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출마 뭐 권리당은 6개월 안 됐다. 뭐 말은 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해석을 하고 또 오늘 비로소 이재명 의원이 기회를 줬으면 싶지만 이렇게 뒤늦게 했는데 그런 주장들을 사전에 했고 특히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은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주요 뉴스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샵 0945로 응원 메시지 보내고 계신데 자동차 라디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신 분들도 우와. 계세요. 9581님 뉴스 정면 승부 시동 키자마자 라디오 켭니다. 퇴근 동반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458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커피 쿠폰 주세요. 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예, 395님 고정 채널입니다 하셨고요. 0450님 하루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추은하 해설위원 또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